이번 영상에서는 면 혼방실로 꽃 모양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눈에 익숙한 꽃무늬인데요. 다르게 두 겹인 게 특징이고, 똑같은 모티브를 두 장을 떠서 양면으로 이어 붙인 거라 좀 도톰한 면도 있고, 양면에서 봤을 때 모두 꽃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양면을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도 좋고, 또 꽃잎 색깔을 서로 바꿔서 앞뒤를 다른 배색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제작용 실은 로미오 실을 사용했는데요. 실이 부드럽고 색상이 많아서 원하는 색감으로 다양하게 만들기 좋습니다. 저는 세 가지 색상을 배색을 했는데요. 꽃 중심, 넓은 꽃잎, 그리고 작은 꽃잎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뜰 때도 이 순서대로 뜹니다. 꽃 중심 부분을 먼저 뜨고 뒤에 넓은 꽃잎 부분을 뜬 다음 그 위에 작은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티브를 두 개를 떠서 마지막에 돗바늘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바느질해서 연결합니다. 꽃 모양 키링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우선 실은 면 아크릴 혼방실 3가지 색상을 준비하고요. 바늘은 무사용 코바늘 6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돗바늘, 첫코와 끝코를 표시할 클립형 마커가 필요합니다. 꽃 모양을 다 만들고 나서 키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부자재가 필요한데요. 간편하게 달 수 있는 와이어 키링이나 군번줄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예 열쇠고리 모양으로 나온 것을 써도 좋은데, 이때는 편물에 이런 오링을 하나 걸어준 다음에 열쇠고리를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열쇠고리를 사용하여 오링을 쓸 때는 비즈 공예용 오링 반지와 평집게가 있으면 유용합니다. 저는 샘플에는 가장 쉽게 와이어 키링을 달아주었습니다. 모티브 두 장을 따로 떠서 이어붙인 전체 한 개의 무게가 약 12g 정도가 됩니다. 이 부자재를 제외한 무게가 12g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상의 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보면 색상 1, 2, 3의 비율로 봤을 때 약 1대 2대 1의 비율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꽃 모티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코바늘 6호를 사용하고, 실은 첫 번째 꽃 중심 부분에 사용할 실을 먼저 준비합니다. 시작은 매직링으로 하는데요. 실 끝을 왼손의 검지손가락에 2번 정도 감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원형 고리가 풀어지지 않게 잘 잡아서 왼손에서 빼줍니다. 다시 왼손으로 옮겨서 원형 고리를 잡아줍니다. 코바늘을 원형 고리 안에 넣고 실을 한번 걸어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한 코를 뜨고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게 1단의 첫 번째 코입니다. 마커를 하나 걸어서 첫 코임을 표시해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원형 고리 안에 넣어서 짧은뜨기 5번을 더 해주겠습니다. 짧은뜨기 6코를 떠줬고요. 이제 이 실을 조여서 원형을 조여줄 건데요. 바늘을 잠시 빼고 실자락 끝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이 겹쳐 있는데 아래쪽을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당기면 이쪽에 있는 실이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원이 조여집니다.
잡아주고 다시 이번에는 이쪽 실을 조여줄 건데요. 그건 여기 실자락 끝을 잡아 당겨주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서 여기 구멍이 보이지 않게 꽉 조여줄게요. 여섯 번째 코가 풀려서 다시 뜨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코까지 뜬 상태이고 첫 번째 마커가 걸린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2단은 각 코에 2코씩 짧은뜨기를 해서 12코로 만들어줍니다. 기둥코 사슬 한 코를 뜨고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같은 코에 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 한 코에 총 2코의 짧은뜨기를 해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마커는 빼서 2단의 첫 코에다가 다시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나머지 5코에도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첫 코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코 짧은뜨기를 했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색깔은 1단, 2단까지만 뜨기 때문에 여기서 실을 잘라주겠습니다. 실을 자르고 바늘을 빼기 전에 실을 한번 걸어서 매듭을 지어서 빼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돗바늘로 이 안쪽에 넣어서 숨겨줄게요. 첫 번째 색상으로 1단, 2단까지 뜨고 다음은 넓은 꽃잎이 될 부분을 뜨겠습니다. 실 색상을 바꿔서 왼손으로 잡고 바늘을 2단의 첫 코에 넣은 다음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기둥코 한 코를 뜨고 짧은뜨기 한 코를 뜹니다. 마커를 빼서 지금 뜬 코에 다시 걸어줄게요. 이게 3단의 첫 코입니다. 도안을 보면 짧은뜨기 한 코를 하고 사슬 3개를 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여기 남은 실들을 바늘에 같이 올려서 숨겨주면서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코, 다시 사슬 3개,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개,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코, 둘, 셋, 짧은뜨기, 둘, 셋,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사슬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고요. 마지막 부분은 사슬 3개 대신에 사슬 1개를 뜨고 긴뜨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사슬 3개 한 것과 같은 길이가 되고 다음 단 시작을 여기 중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단을 떠보겠습니다. 4단은 첫 코가 빼뜨기예요. 그래서 기둥코를 따로 뜨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사슬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대로 빼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마커를 빼고 지금 뜬 빼뜨기 코에 4단의 첫 코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코를 조여준 다음은 사슬 5개를 뜹니다. 그리고 옆에 사슬 3개 된 부분에 그 사슬 아래에다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합니다.
다시 사슬 5개, 빼뜨기, 사슬 5개, 여기 사슬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2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슬 5개 대신에 사슬 2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첫 빼뜨기 코에 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의 사슬 5코와 비슷한 길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꽃잎을 만들 거예요. 기둥코 사슬 3코를 뜨고 마커를 빼서 3번째 사슬에 토코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두 가닥이 걸리게 마커를 걸어 주었고요. 그 다음은 도안을 보면 한길긴뜨기 1번, 긴뜨기 2번, 짧은뜨기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꽃잎 부분이 반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쭉 돌면서 꽃잎을 뜰 거고, 마지막에 이쪽에서 무늬를 떠서 꽃잎 1개를 완성해 줄 거예요. 다음 사슬 5코 부분 그 아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1번, 긴뜨기 2번, 한길긴뜨기 3번, 다시 긴뜨기 2번, 그리고 짧은뜨기 1번이 더 남았는데요. 자리가 좀 부족할 때는 코를 살짝 손으로 밀어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1번까지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꽃잎 1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서 사슬 5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꽃잎을 떠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꽃잎까지 떴고, 첫 번째 꽃잎 반쪽 뜬 부분에 이어서 바늘을 넣어서 나머지 꽃잎 반쪽도 떠주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2가닥을 넣어 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2가닥을 집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한 장은 나중에 바느질로 연결을 해야 돼서 실이 좀 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짝 자르지 않고 꽃잎 둘레에 한 3배 정도 길이의 실을 남겨두고 자르겠습니다. 실을 길게 남긴 모티브는 이렇게 바늘을 당겨서 실을 쭉 빼줄게요. 매듭을 짓지 않고. 이제 작은 꽃잎을 떠줄 건데요. 실 색상을 다시 바꿔서 왼손으로 잡아놓고 바늘 넣는 위치는 보면 1단, 2단, 2단에서 짧은뜨기 12코 중에서 여기 6코는
3단에서 코를 주워서 떴습니다. 그리고 3단에서 뜬 코 옆을 보면 뜨지 않은 코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6코를 각각 주워서 꽃잎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세 번째 색상의 실을 끌고 와서 걸어줍니다. 사슬 3코를 뜨고 한길긴뜨기 5코 구슬뜨기를 해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미완성코 1코, 한길긴뜨기 미완성코 2코, 한길긴뜨기 미완성코 3코, 2코를 더 떠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실을 빼지 않은 미완성코 5코를 뜨고, 여기는 기둥코 사슬이에요. 실을 한번 걸어서 바늘에 걸린 이 고리들을 모두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살짝 조여줄게요. 작은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쪽과 대칭이 되게 사슬 3개를 떠준 다음 첫 번째 그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작은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코는 여기 3단에서 짧은뜨기 1코, 옆에 코예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코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실을 좀 당겨서 조여준 다음에 시작할게요. 여기서 빼뜨기 1번, 이 상태에서 사슬 3개, 다시 한길긴뜨기 5코, 구슬뜨기를 하겠습니다. 넷, 5.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줍니다. 살짝 조여주고 작은 사슬 하나, 사슬 3개,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두 번째 꽃잎이 되었습니다. 다음 코는 여기인데요. 이때 뜰 때 여기 넓은 꽃잎 부분이랑 같이 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이 뜯길 수가 있어요. 살짝 뒤로 젖혀두고 뜨겠습니다. 좀 조여주고 빼뜨기 1번, 사슬 3개, 구슬뜨기, 한 번에 빼줍니다. 작은 사슬 하나, 사슬 3개, 같은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6군데도 꽃잎을 떠주겠습니다. 여기에 코를 주어서 뜹니다. 이렇게 마지막 꽃잎까지 떴고 첫 번째 꽃잎을 뜬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은 잘라주어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남겨두고 가위로 자릅니다. 바늘을 한번 걸어서 매듭을 지어주고 이 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금질할 긴 실 빼고 나머지 짧은 실들은 편물 뒤쪽으로 다 숨겨줄게요. 모티브 2장에 꼬리 실들을 모두 안쪽에 숨겨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바느질할 긴 실만 빼고
정리를 했고요. 이 실은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두 장을 박음질 하기 전에 우선 코 위치를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각각의 첫 코에 마커를 걸어주고, 첫 코는 기둥코, 사슬 3코를 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이 남아있지 않는 모티브에는 첫 코의 다음 코, 왼쪽 편에 있는 코에 마커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바느질할 실이 남아있는 모티브에는 첫 코의 이전 코, 오른쪽 코에 마커를 걸어줍니다. 이 부분은 빼뜨기 한 부분이라서 코가 아니라서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리고 실이 지금 빼뜨기 되어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바늘을 한번 넣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 면과 안쪽 면을 마주보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첫 코에서 실이 나왔고 다시 첫 코로 빼주겠습니다. 안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같은 코끼리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들어가고, 여기도 같은 색상의 마커가 걸려있는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다시 이 코에 옆에 코, 이 코에 옆에 코 같이 통과를 시킵니다. 다시 옆에 코, 같은 코끼리 마주보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방향으로 박음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금 다른 색상을 해서 박음질된 부분이 보이는데, 같은 색상으로 뜨면 박음질된 부분이 티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줄게요. 다시 옆으로 들어가고, 뒤에도 같은 코 부분에 넣어서 연결. 코가 밀리지 않게 잘 보면서 바느질합니다. 삥 둘러서 끝까지 박음질 해줄게요. 다시 첫 코로 들어와서 첫 코로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첫 코 마커가 걸린 코끼리 마주보고 다시 한번 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마커를 빼고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매듭을 지면 보이니까 매듭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쭉 넣어서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넣어서 이 정도쯤에 통과를 시키고 이쪽에 한번 바늘을 넣고 바늘을 모두 빼기 전에 여기 생긴 고리에 바늘을 한 번 더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멀리서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꽃잎에 가려져서 끝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박음질까지 다 되었고 여기에 이런 곰번줄이나 와이어 키링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멍에 넣어서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꽃 키링이 완성되었습니다. 꽃잎 모양을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런 열쇠고리 부자재를 쓸 때 오링을 다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링 반지를 왼손에 끼우고 오른손에 공구를 잡겠습니다. 보통 오링을 처음 사면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데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집어도 되고 집게로 집어서 오링 반지에 있는 홈 중에서 오링 두께에 맞는 곳을 찾아서 살짝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왼손은 고정을 시키고 오른손에 힘을 줘서 살짝 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틈이 생기면 반지에서 빼서 편물에 원하는 위치에 끼워줄게요. 저는 한 이쯤에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두고 열쇠고리의 끝에 있는 고리에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오링을 오링 반지에 끼워서 이번에는 반대로 닫아주겠습니다. 열쇠고리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오링이 없으시면 보통 부자재를 살 때 여기 끝에 링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걸 그대로 편물에 연결을 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